참 절친 노트가 아니라 그냥 데스 노트인가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매년 봄이 되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죠. 봄봄봄 봄이 왔네요. 예, 네. 이 노래의 주인공 네. 로이킴 씨가 노래 이제 잘하시네요. 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됐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멤버가 누구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궁금했죠, 진짜. 그 중에 한 명이 김 씨였고요. 네. 또 거기에 필명이 뭐였냐면 로이 김 씨였어요. 아하. 그러면 로이 김 씨가 과연 누구냐? 아하.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다 나왔네요. 근데 수사기관은 이제 로이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 로이킴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 2012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20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사람이고요. 그때 정준영 씨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정준영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경찰이 로이킴 씨한테 이제 한국에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네. 로이킴을 아끼는 분들, 좋아하는 팬분들은 설마 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이라고 나왔던 보도가 하루 만에 지금 피의자로, 그것도 단톡방 음란물 공유 피의자로 유포 혐의에, 사실은 공유 차원이 아니라 유포했다는 거예요. 공유라는 것은 그냥 그거 올라온 걸 봤다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란물 유포 퍼뜨렸다는 거예요. 혐의로 입건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만에 전환이 됐습니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그럼 어떤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걸까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준 건 사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음란물이라는 거는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아하. 근데 어떤 형태인지는 본인이 촬영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퍼온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아직 그걸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하. 그래서 현재 지금 단톡방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 10명 정도 알려져 있어요. 네. 연예인 9명의 모델 1명 정도인데 참고인 신분 조사가 끝난 사람들은 참고인 신분 조사가 끝났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 일부는 부르지 않겠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개탄스러운 게요. 한때는 정말 최근까지도 팬들의 사랑을 먹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수, 모델까지도 끼어 있어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로이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없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네. 어제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이 학기 중이라서 언제 들어올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 본인과는 달리 로이킴의 아버지가 어허. 사과를 했다. 이러한 글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로이킴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현재 모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래요? 그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로이킴의 아버지가 강의 시간 중에 학생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고 수업을 사실은 안 하고 휴강을 하고 싶지만 내년이 정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로이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가 아버지까지도 사과를 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얼핏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자가 예전에 찍었던 그 어릴 적 사진까지 하면서 부자지간의 돈독한 정, 부자간의 정도 이 방송에서 과시하고 그랬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입장, 로이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걸 봤을 때 그 심경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말한다는 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김동철 교수님 자신의 아들의 어떤 그 치부가 드러난 걸 아버지가 대신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업을 안 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업을 강행했대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들의 잘못을 본인이 대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자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대중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책감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또 위축감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본인은 사실은 대학 교수로서의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빠른 사과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네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맞아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 본인 잘못이라고 했답니다. 강의 도중에요. 그런데 자식을 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로이킴 씨의 아버지도 모 대학의 이 잘 알려진 교수다 보니까 검색창에 보면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인물에 대한 프로필 나오는데 그 프로필에 변화가 생겼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 로이킴의 아버지의 이 포털, 인터넷 포털에서의 인물 정보란이 있는데 네. 이 인물 정보에는 다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 가족 관계에 예전에는 아들인 로이킴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 인물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것이 가족 관계란에 딸만 있고요. 아들인 로이킴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포털 정보에서의 인물 정보를 변경을 하려면 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라든지 관계자가 증빙서류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3자가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신문 기사가 났거나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어떠한 보도를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인 아버지가 직접 인물 정보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황을 듣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정말 한때는 이 아들과의 돈독한 정도 예능에서 과시를 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린 걸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로이킴 씨의 아버지가 난감해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이 아버지가 지금 교수지만 네. 그전에는 사실 유명한 막걸리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로이킴 씨도 공공연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인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장수하세요. 아하. 그 유명한 막걸리 회사 회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식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로이킴 씨가 이 회사의 대주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양조장 대표 51명이 모여서 이제 차린 회사인데 협동조합 예, 형태인가 봐요. 협동조합 형태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다고 해요. 네. 실제로 로이킴이 갖고 있는 지분은 2%에 불과하다. 아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마치 이 회사가 로이킴 개인의 회사 내지는 로이킴이 단독 대표를 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로이킴의 아버지가 로이킴에게 그랬다고 그러네요. 정준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진짜 이런 말을 했었나요? 예, 이 로이킴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준영 씨와의 이제 친밀 관계를 얘기하면서 네. 이제 2012년도의 예능 프로예요. 근데 아버지가 TV에 나온 정준영을 보고 절대 친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때가 아하.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였거든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 아버지가 보고 친해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아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이킴 씨가 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18년 9월에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네. 어렸을 때는 준영이 형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 네.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또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가 가진 모습을 수용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정준영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얘기를 2012년도에 듣지 않고 정준영 씨와의 친밀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어른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했던 쓴소리를 새겨들었다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자들의 두 사람은요. 정준영, 로이킴. 그런데 또 다른 절친
이 사람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는 누굽니까 대체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에디킴인데요. 어허. 에디킴도 2012년 슈퍼스타 K에서 같이 정준영하고 로이킴하고 같이 경합을 했던 아, 그래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절친으로 사실 이 사건에 단톡방이 있었던 인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건에서 수사 중인데요. 네. 지금 공식사는 입장을 밝혔어요. 3월 31일 날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네. 근데 불법물을 유통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선정 사진을 게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시간 정도 수사를 받은 거 보면 그런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할 예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에디킴은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이 에디킴의 소속사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디킴이 단톡방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세상에 뭐든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야, 그가 사진 한 장 올렸는데 뭐 대단하다고 지금 언론에 떠드는 거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뭐 본인들은 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엄연히 이것도 범죄는 맞습니다. 어허. 물론 이제 본인이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 그건 큰 범죄죠.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네. 올렸다 하더라도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그 처해지는 죄는 맞긴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네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네네. 뭐냐면 자꾸 이 버닝썬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아하.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인들 잡는 것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이 사실 뭐 음란 사진을 올렸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온갖 탈법과 부정부패 이게 더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거기에 네. 좀 수사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탈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불법적인 검은 돈이 오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이 제일 관심일 텐데 지금 그 얘기는 거의 쑥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연예인 관련 연예인이 뭐 했다더라 뭘 올렸다더라 뭘 퍼뜨렸다더라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걸 다 이런 여론을 다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